그래서 이번 35강의 학습 내용은 치수가 되겠고요. 오토캐드 치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4강에서는 치수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35강에서는 치수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3 중에 치수 변수, 치수 재지정, 치수 업데이트, 선형 치수, 정렬 치수, 꺾어진 선형 치수, 세로 좌표 치수, 연속 치수, 명령 익히기 등을 익히는 학습 목표 값으로 삼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가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33, 34, 35강 총 3강에 걸쳐서 3강조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베리어블이죠. 변수에 맞는 명령어를 통해 치수 입력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dim, tofl 0이라고 놓으면 0은 항상 오프죠. 1이 온 상태인 거죠. 그래서 치수 입력 형태를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치수 변수 이 가운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선을 더 연장해가지고 이 부분의 치수라는 거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의 입력 형태를 바꾸는 형태를 치수 변수의 dim, tofl 변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디멘전 이거 제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게 이 직선 형태로 반지름을 이렇게 표시하는 기존 형태의 치수 입력 방법, 트렌디한 치수 입력 방법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 위에 숫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꺾어서 이 위에 그렇게 약간 치수를 좀 변화시켜서 입력하는 방법을 아까 설명드렸던 치수 이 부분의 치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이 추가됐던 거와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된 게 변화를 시켜서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dim, tofl이라는 것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거는 dim, tch라고 이렇게 써서 이걸 on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이 치수 반지름 치수나 지름 치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치수 지시선인 것처럼 이렇게 지시선인 것처럼 변화시켜서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예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 재지정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일단 써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재지정할 수가 있는데 명령 입력은 dim override라고 이렇게 치시고 엔터를 치시거나 주석 치수 재지정으로 들어가셔서 쓰면 되고요. dim tad는 1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 치수선 치수 보조선 치수선 위에 이 문자가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를 화살표 사이에 화살표 간격 사이에 이런 식으로 치수 문자를 쓰게 되도록 이렇게 바꾸는 치수를 재지정해서 이렇게 좀 수정해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옵션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dim 텍스트인 경우도 얘를 크기를 이렇게 5에서 2점으로 줄이면 텍스트의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dim clrd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만 red로 이렇게 치수 선에 들어가는 화살표를 red로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선 화살표, 화살촉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또는 DIM CLRD라고 이렇게 해서 7을 집어넣게 되면, 1을 집어넣으면 아까는 이 부분이 빨간색이었고 7을 집어넣게 되면 블랙으로 이렇게 바뀐다. 좀 전에 DIM 텍스트는 5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의 위쪽에 이렇게 치수가 입력된다면 DIM TXT는 2.5로 이렇게 치시면 이 치수선 사이에 숫자가 오면서 숫자 크기가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도 입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DIM TAD는 1일 때랑 0일 때, DIM 텍스트는 5일 때, 2.5일 때, 그리고 DIM 컬러를 1번이 레드고 7번은 블랙이네요. 이렇게 치수선의 색상을 변화시켜야 될 치수선을 재지정하는 명령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치수 업데이트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이제 수정하거나 이랬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또는 DST라고 해서 치수선 디멘전 스타일을 바꿨을 때도 이 업데이트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DIM 스타일 명령 입력을 치시고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죠. 선형 치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치수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기루 치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회전된 객체일 경우 회전된 객체의 길이 값이 아닌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투영된 길이 값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전된 객체일 경우에도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투영된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선형 치수는 리니어 치수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평이나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선형 치수가 되겠습니다. 정렬, 이거와 좀 대별되는 것이 정렬 치수, 좀 이따 할 건데요. 정렬 치수는 이게 각도를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수평이나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각도를 갖고 있을 때 치수를 입력하는 것이 정렬 치수가 되겠습니다. 정렬 치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선형 치수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크기의 치수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지름의 크기가 8이라는 뜻이고, 요 모서리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6mm라는 뜻이고, 요 길이가 20, 요 부분의 크기가 20이고, 요 부분의 회전 반지름의 크기가 15라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50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여기는 90이라고 써 있네요. 요런 부분이 크기의 치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치의 치수는 여기서부터 홀의 중심점의 위치는 좌측으로 20mm, Y축으로 20mm 떨어진 곳에 중심점이 있다. 또 여기서부터 X방향으로 마이너스 60mm만큼 중심점이 와 있고, 이 두 번째 홀의 경우는 Y방향으로 20만큼 떨어진 곳에 이 홀의 중심점이 있어요. 여기서 중심점 반지름을 가지고 이 홀을 그리라는, 이 원을 그리라는 그런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위치의 치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치수를 표현할 때 크기의 치수에다가 위치의 치수를 더해서 크기와 위치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의 표시랑 위치의 표시가 동시에 표현된 게 보이시죠?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치수 명령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m linear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거나 DLI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치수 입력할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위로 이렇게 당겨서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시는 게 되죠. 이 부분은 치수선 사이에 끊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다른 선이 이렇게 넘어갈 때 끊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수 홈 주석 치수 선형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선형이라고 써 있는, 어떻게 해서 치시면 프로그램 오픈하시면 맨 위에 선형 치수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콘이 제일 먼저 뜨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단축키를 사용해서 치거나 여러 가지 주석 패널이나 이런 메뉴 막대 같은 걸로 해서 들어가실 필요 없이 금방 찾을 수가 있으시죠. 예, 그래서 선형치수는 직선, 이 수평 직선과 수직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치수 입력 방법이다. 이렇게 영어 문법 외우듯이 각인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선형치수 명령 따라하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도면을 오픈해서 선형 명령어인 dim linear를 실행해서 이렇게 의자가 그려져 있는 거에 치수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선형치수를 클릭해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이 부분은 코너 알이 끝나는 지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면을 이 부분이 물론 수평이어야 되겠죠. 선형치수는 수평으로만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약간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드래깅해서 밑으로 내리면 그렇게 드래깅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예쁘고 적절한 위치가 도달했다 싶으면 그 부분에서 드래깅을 스탑하셔서 선형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조정하시면 자동으로 이 부분의 길이가 96mm라고 이렇게 들어가죠. 숫자를 넣지 않아도 오토캐드가 자기가 알아서 이 길이를 좌표값을 읽어가지고 치수값에 해당되는 문자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형치수를 클릭한 다음에 이쪽 부분을 클릭하면 이 부분에 이 의자의 세로 좌표, 세로 길이 값이 요거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예. 치수선이 나타나면 그래서 길이가 적당한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해서 적당한 치수 보조선 길이가 그려졌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형치수가 자동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용을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객체의 옆변도 타단변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형치수를 이용해서 수직 방향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정렬치수 명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선형치수와 좀 대별되는 것이 정렬치수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렬치수는 선택한 객체의 평행한 치수를 작성하는 작성 방법입니다. 선형치수는 수평선과 수직선으로만 그려지지만 그래서 회전된 객체의 경우 실제 사선의 길이 값도 측정이 가능하죠. 정렬치수는 이 dim aligned라고 얼라인이 얼라인먼트 휠 얼라인먼트한테 얼라인이 정렬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정렬치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dim aligned를 키인한 후에 엔터 값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치수를 입력합니다. 이 빗변의 길이를 측정할 때 요거는 이게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형 치수를 이렇게 이 점이랑 이 점을 클릭하면 이 옆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선형 치수를 입력하고 이 점이랑 이렇게 클릭하면 이 점의 길이 방향 여기에 이렇게 선형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또는 여기에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형 치수는 수평이랑 수직의 길이값만 표시하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를 표시할 때는 이 정렬 치수를 클릭하셔서 여기를 선택해주고 여기를 선택해주면 이 부분의 길이 값을 숫자를 이렇게 딱 나타내 주는 거죠. 이렇게 각도를 갖고 회전된 각도를 갖고 있는 빗변의 길이를 치수선으로 나타낼 때 이때 정렬치수 dim aligned를 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렬치수는 선형치수와 좀 대별되죠. 이 부분에 A가 빠졌네요. dim aligned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거나 아니면 이 정렬치수를 선택하는 메뉴가 이 리본에 다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꺼내셔서 선형치수 밑에 거가 정렬치수이기 때문에
그 밑에 거를 꺼내셔서 정렬 치수를 입력하는데 사용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꺾어진 선형 치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어진 거는 이제 치수가 이렇게 뭐 치수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런 치수를 꺾어서 이렇게 치수의 길이가 굉장히 길 경우에 보통 꺾어진 치수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꺾어진 선형 치수 명령을 입력하는지 꺾어진 치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를 작성할 때 도면상에서 측정된 거리가 아닌 실제 거리를 나타내야 할 때 사용하는 꺾은 선을 작성하거나 제거하실 수 있는 명령이 꺾어진 선형 치수 명령이 되겠습니다. dim jog line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시면 꺾어진 선형을 치수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는 메뉴 치수의 꺾어진 선형 또는 주석 치수 꺾기 선으로 들어가셔도 꺾어진 선형 치수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꺾어진 선형 치수 명령을 입력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dim jog line을 키인한 후에 엔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꺾기를 추가할 치수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네, 요 부분을 선택하시면 요 부분에 꺾기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과 같이 꺾기 지정 위치에 꺾어진 치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한 것이 선형 꺾어진 선형 치수 명령 입력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셔서 70mm 선의 길이가 70mm인 선을 그리셔서 그분의 dim jog line이라고 입력하시고 꺾기를 해야 될 부분의 시작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꺾기 지정 위치에 꺾어진 치수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로 좌표 치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좌표 치수 명령은 데이텀이라는 원점으로부터 선택한 지점까지의 수평 또는 수직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데이텀에서부터 선택한 지점까지의 정확한 간격 띄우기를 유지함으로써 오류가 단계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dim ordinate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 세로좌표 가로좌표가 나타난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세로좌표 치수 명령을 입력하실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로좌표 치수 명령을 입력하는데 먼저 UCS 명령을 이용해서 원점을 정의한 후 세로좌표 치수를 기입합니다. 1번 여기를 클릭하시고 2번을 그러니까 명령어 dim ordinate을 키인한 후 엔터를 클릭하시고 다음과 같은 순서를 선택한 1번 클릭하고 2번을 클릭하고 같은 방법으로 가로축 세로좌표도 모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면 이제 더 설명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1번 클릭하고 2번을 이렇게 클릭한 후에 세로좌표도 모두 작성을 하게 되면 세로좌표 명령 실행한 후에 순서대로 클릭하여 가로축 세로좌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순서대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좀 전에는 가로축이었고 이번에는 세로축에 세로좌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좌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이 세로좌표 치수 명령이 되겠습니다. 연속 치수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치수는 이전에 작성했던 치수의 치수 보조선에서 시작하는 치수를 작성하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작성한 치수선을 기준으로 치수선을 연속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리본의 주석 치수 연속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명령어를 직접 dim continue라고 이렇게 치시면 연속으로 치수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연속 치수 입력이 편할 때는 어떤 때냐면 치수를 이렇게 입력하시는데 그 치수선이 다닥다닥 옆으로 이렇게 쭉 서로 다른 치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일 때 치수선의 화살표가 똑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면 그게 예쁘게 치수선이 그려집니다. 그 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치수선이 다닥다닥 있을 때 이 치수선이 같은 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연속 치수 입력 방법을 이용해서 치수선을 입력하게 되면 예쁘게 도면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치수 명령을 실행하여 기준이 될 치수선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요. 첫 번째, 명령어 dim continue 연속 치수 명령어를 입력해서 치수를 작성한 모서리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모서리를 여기를 클릭하겠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치수선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치수선이 입력되는 이러한 옵션을 연속 치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치수가 작성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입력한 거네. 선형 치수를 먼저 입력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을 클릭하면 네 개의 치수선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같은 일직선상에 들어가게 이렇게 되면 치수선이 아주 예쁘게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역시 또 피해갈 수 없게 35강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의 요점 및 학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치수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치수 재지정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수 업데이트 명령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선형 치수 명령에 대해 선형 치수는 리니어, dim 리니어라고 이렇게 했었죠. 선형 치수 명령 따라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정렬 치수는 dim aligned 뭐 이렇게 써서 하셔서 입력하는 걸 확인했었고, 꺾어진 치수 명령은 이 치수를 이렇게 꺾을 점을 입력해서 선택해서 꺾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치수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세로좌표 치수 명령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연속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 점을 찍게 되면 이 치선들이 여러 점이 같은 수평선 상에 기입돼서 이 부분이 예쁘게 심미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처음에 선형 치수를 선택하고 여러 점들을 찍기만 하면 다 수평선 상에 치수가 입력되는 그런 형태로 연속해서 예쁘게 도면의 치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치수 명령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오늘 강의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피할 수 없게 유명하신 분의 명사의 명언구를 또 잠깐 한 개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교황 요한 23세께서 말씀하신 명언구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 중에 저를 감동시켰던 명언구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좋은 명언구를 인생의 좌우명이나 지표로 삼아서 또 열심히 살고 계시겠죠. 제가 좀 감동했던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 내용이 언짢으시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실 수는 있겠으나, 유명한 격언구처럼 유명한 분의 이 명언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꿈의 조언을 구하라. 좌절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채워지지 않은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여전히 가능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이 생각이 이 네거티브한 생각이 있고요. 포지티브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포지티브한 생각이 큰가요? 네거티브한 생각이 큰가요? 항상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안 된다 그러고 좌절하고 두렵고 못하겠다 그러고 실패한다 그러고 그런 그 문구들이 좌절 이런 문구들이 네거티브하고 아주 실패하거나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고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난 시도할 거고 꿈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포지티브. 옛날에 잡지 중에 좋은 생각이라는 게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포지티브하게 갖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CAD 기초를 다루실 수 있고 성공하실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혹시라도 실패한 게 경험이 있었다면 과거에 그런 거를 좌절하지 않고 그런 거를 딛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이런 걸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이런 나쁜 말 있죠. 네거티브한 fear라든지 포지티브한 생각이죠. 호프는 드림이 포지티브한 겁니다. 이런 좌절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잠재력. 당신에게 가능한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실패하려는 어떤 것을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인생을 사시면서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그 마음 먹은 마음은 네거티브한 마음이면 절대 성공하실 수 없겠죠. 항상 호프, 희망을 가지고 드림을 가지고 그래서 포지티브하고 파서블 I can do it. I can possible. I can be possible. It can be possible. 항상 가능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사신다면 그런 것이 좋은 생각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절대로 부정적인 마음은 오늘 이 시간부로는 갖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